2023년 11월 18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1월 17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거고요. 그리고 주식이란 둠칫둠칫 리듬을 타는 것이다라는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10월 초로 돌아가서 우리가 보낸 10월 달 어땠는지, 그리고 11월 달 어떻게 바통을 이어받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식은 리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돌아갈 수는 없지만 돌아볼 수는 있고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 주식시장의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최근 자주 드리죠.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1월달 주식시장이 어땠습니까? 2월달 어땠습니까? 이렇게 매월 다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의 움직임은, 그리고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는 좀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우선 11월 17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01%, S&P 500이 0.13%, 나스닥이 0.08% 상승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 상승에 대해서 연합뉴스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하는 점진주의로 기울고 경제 연착륙 기대가 커지면서 상승 마감했다. 저는 이 마감 시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뉴욕 증시 소폭 상승한 거 가지고 점진주의 나오고, 물론 경제 용어라고 할 수 있지만 막 연착륙 타령하고 스탠스 타령하는 거 보니까 주식시장 니네 지금 굉장히 어렵구나. 여기서 어렵다라는 얘기는 하락한다가 아니라 잘 못 있겠구나. 우리가 왜 뇌 빈 사람들 보면은 졸라 어려운 얘기들, 어려운 단어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뭔가 또렷이 쉽게 보이지 않으니까 저는 살다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점진주의라는 단어를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타임머신을 타고 10월 달로 돌아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달 분위기가 좋잖아요. 11월 달 분위기가 좋으니까 또 전문가들이 어떻게 설레발을 치냐면 1년 12계절, 12개월 중에서 11월 달 주식시장은 상승했던 적이 통계적으로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sell in May, 그러니까 5월에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해마다 11월 달 주식시장은 하락했을 때보다 상승했을 때가 통계적으로도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결국 11월 달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끄집어 온 거고요. 그리고 왜 그러면 통계적으로 11월 달 주식시장이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들었을까? 왜 좋았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까?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소비국가인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인 거죠. 10월 달에 이제 어닝 시즌이 끝난 다음에 FOMC 회의는 계속 해마다 그때쯤 11월 12일 날 열리지만 그때 통화 정책에 따라 또 금리 인상이든 인하든 다르게 표현될 수 있고요. 대부분 10월 달에 어닝 시즌이 좋게 끝나면 좋게 끝나는 대로 만약에 어닝 시즌이 안 좋았다고 얘기하면 뭔가 다른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 눈을 돌리는 이벤트가 바로 추수감사절, 즉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왜냐면 미국은 소비 국가다 보니까요. 블랙 프라이데이에 소비가 커질 것이고,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나면 곧장 뭐가 있습니까? 산타랠리. 12월 달 들어가면서 산타랠리라는 게 이미 대기하고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바통을 바로 산타랠리로 넘기죠.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 그리고 새해가 되면 이제 한 해 다 지나갔어. 아쉬움이 많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내가 운동도 해서 예뻐질 거고 살도 뺄 거고 공부도 열심히 할 거고 더 열심히 일할 거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장밋빛 전망을 많이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월 달 증시가 어쨌든 간에 11월 달은 일단 분위기를 블랙 프라이데이로 띄우고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서 산타랠리와 연초 전망까지 그냥 쫙 분위기를 띄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 주식시장이 좋았던 기억이 나빴던 기억보다 더 많게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제가 앞에서도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해 때보다도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지금 11월 달 주식시장 분위기가 괜찮았나, 괜찮게 진행되고 있나? 10월 달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죠. 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둠칫둠칫하기 위해서 10월 달에 어땠는데를 돌아가 보면 자, 우선 맨 처음에 여러분 머릿속에 10월 달 주식시장이 어떻게 기억이 되십니까? 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생각이 안 나시면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한번 머릿속에 딱 박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기 때문에 10월 달에 이랬으면 11월 달에 이랬을 거고 11월 달에 이랬으면 12월 달에 이럴 거라는 그림을 대략이라도 그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9월 말로 넘어가면은요. 9월 말로 먼저 보면 그때 뭐가 있었냐면요. 미국의 셧다운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적으로 10월 1일 이제 셧다운이 되네 마네 막 그 직전 한 몇 시간 전에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11월 17일까지 미국의 셧다운을 딜레이 시켰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11월 17일 또 셧다운 될 위기가 있으니까 아예 한 2, 3일 전에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그리고 아예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23년 1월 달 예산, 2월 달 예산을 쪼개놨습니다. 최소한 얘네가 마치 이제 꼴깍꼴깍 하는 것을 연명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걸 조금 더 좀 편안하게 미국이 셧다운 될 거라는 그 위기를 좀 편안하게 넘기기 위해서 아예 예산안을 1월 말, 2월 말 이렇게 그 부서별로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2월 달까지는 뭐 미국의 셧다운 위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담감을 벗고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밑밥을 깔아놓은 거죠. 자, 여하튼 그렇게 10월 1일 날 셧다운 위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10월 달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왜 안 좋았냐면요. 9월 달 연준의 FOMC 회의가 있었었는데 그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리를 인상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금리를 동결했을 뿐인데 금리를 동결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아직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자, 그러자 10월 달 들어와서 물론 10월 달은 FOMC 회의가 없습니다만 11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불안감이 만들어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막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니까 뉴욕 증시가 빠졌죠. 그래서 제가 미국이 쓸카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10월 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무력 충돌을 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판이 바뀌냐면 야, 저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을 때는 안전자산으로 선호해야 돼. 안전자산이 뭐가 있니? 물론 금도 있고 뭐 달러도 있고 기타 등등 많지만 아니야 다른 거 보지 마. 지금 안전자산은 미국 국채야. 이렇게 미국 국채의 수요를 몰리게 함으로써 미국 국채 가격은 상승하고 반대로 금리는 떨어지면서 뉴욕 증시가 국채 금리의 어떤 그 위기를 잘 넘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3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10월 중순부터 전개가 됐죠.
제가 3분기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를 이미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깔아 놔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담 없이 3분기 어닝 시즌을 넘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분기 때는 로비까지, 2분기 때는 지하 2층까지, 3분기 때는 지하 5층까지 팠다. 문제는 뭐냐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눈높이를 낮춰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 미치는 기업이 일어날 것이다, 발생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3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이번 3분기 어닝 시즌에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뭐 3%, 뭐 4% 정도 증가됐을 것이다 라는 장밋빛 전망을 해놨다가 그 다음 주인가요? 아니야. 이번에 순이익 증가폭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감소야 라고 전망을 바꿨습니다. 왜 그러면 전문가들은 이번에 그렇게 기업 실적이 안 좋았을 것을 모르고 뭐 아주 적은 수치지만 3%, 4% 상승 예상을 했었을까? 그거는 어떤 페이크가 있다고 했죠? 어닝 시즌의 첫 번째 스타트를 끊어주는 업종이 뭐다? 금융업종이다. 근데 금융업종은 웬간해서는 수익이 나쁠 수가 없다. 하다못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금리니까 금융주의 실적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융주의 실적을 분석하면서 전문가들은 이번에 기업 실적이 전분기 대비 3%, 4% 정도 증가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을 깨고 미쓰리 예상대로 이제 금융업종이 끝나고 고금리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됨에 따라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그 예상치가 맞아 들어가면서 10월달 기업들의 실적이 그닥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계속 갈 길이 멀다고 얘기했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10월달 주식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0월의 마지막 주가 껴져 있는 11월의 첫 번째 주가 껴져 있는 그 한 주에는 주식시장을 상승시켜야 된다. 그때 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냐면 그때 전문가들이 국내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했냐면 다가오는 한 주에도 증시가 반등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라고 되게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아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이자 11월의 첫 번째 주는 증시 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이상 만약에 그 전주처럼 그 주를 빼버리면 투자자들이 느끼는 어떤 그 공포감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질 수 있어서 10월의 마지막 주이자 11월의 첫 번째 주는 증시를 크게 빼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쓰리 예상보다 오히려 의외로 주식시장 분위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아졌죠. 자, 왜 갑자기 11월 달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가? 자, 11월 달 여러분, 아무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우리는 갈 길이 멀다라고 하지만 11월 달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생각이 확 바뀌었냐면 니네 이제 연준 12월 달까지 금리 인상 못해. 웃기지 마. 완전히 이렇게 딱 머릿속에 각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11월 초에 들어와서 뉴욕 증시에서 연준이 더 이상 11월이든 12월이든 금리 인상을 못할 거야라고 확 각인시켜준 게 뭐였냐면 11월 초에 발표한 10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예상치보다 둔화된 15만 명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거를 전문가들은 뭐 뜨거웠던 고용이 뭐 미지근해졌니 뭐 지랄 이은병들 하지만 부진한 거죠. 그래.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경제지표 나오는 꼬라지들 보면 고용지표도 저렇게 안 좋게 나왔는데 그럼 경제가 둔화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경제가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 연준이 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완전히 인식이 되어지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러는 와중에 10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가 둔화됐다. 제가 소비자 물가지표 말씀드리면서도 어떤 때는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올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때가 있는데 이번 달에는 그냥 예상치에 부합할 정도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아, 뉴욕 증시 얘네가 안 빼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뉘앙스를 제가 느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지금 10월 달과 11월 중순까지의 흐름이에요. 이제 여러분 좀 둠칫둠칫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0월 초에는 국채 금리 상승, 그 금리를 안전자산으로 포장해서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국채금리를 다운시켰는데 그것도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했고 그거를 3분기 어닝 시즌으로 이어받았는데 3분기 어닝 시즌 부진했고 어닝 시즌에 기업들의 실적만 부진한 게 아니라 11월 달 넘어와서 고용지표까지 부진하면서 아,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구나.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못하겠구나. 그리고 지금 시점은 뭐냐면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못하겠구나. 앤드 과연 니네 금리 인하 언제 할 거니까지 확장되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슈는 계속 바뀌고요. 그런데 주식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뭡니까? 이슈를 땡겨다 쓴다. 아직 여러분 금리 인하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요. 금리 인하 뭐 얘기 나오지도 않았습니다만 이미 시장은 그렇게 선반영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주식시장은 스포트라이트를 뭐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뭐 한다라고 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지만 근로 유인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불나방처럼 뛰어들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뉴욕 증시에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는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가름막으로 막아놨던 거죠. 그러다가 11월 달 돼서 고용 지표 부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국제 유가도 많이 다운되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국제 유가가 왜 다운된다고요? 걔네들은 감산을 하고 감산을 뭐 연말까지 유지한다고 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제 유가는 아, 경제가 안 좋아져서 수요가 둔화되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월 FOMC 회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 지금 100%고요. 아예 시장에서 연준이 아무리 갈 길이 멀다고 한다고 해도 니네 12월 달까지 금리 인상 못할 거야. 완전히 금리 인상 기대 사라졌고요. 오히려 시장은 지금 과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거냐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도요. 뭐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라든가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얘네들 이거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10월 달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1.9% 증가했다. 뭐 2달 연속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튀는 경제지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11월 달 주식시장이 좋은 기억으로 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앞에 방송에서 올해는 얘네들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그렇게 크게 못 띄운다. 마치 지난 3분기 어닝 시즌을 얘네들이 뭐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의 전분기 순이익 대비 뭐 3, 4% 증가됐을 거라고 생각했었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로 전환시켰다 이런 것처럼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어떤 소비에 대한 증가 기대, 뭐 산타 랠리까지는 얘네가 조금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뉴욕 증시는 지금 금리 인상 더 이상 안 할 거라는 걸로 흥분하고 있지만 이미 시장 투자자들은 지금 고금리 때문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고 미국 국민들이 힘들어할 수 있고 미국 국민들이 고금리 때문에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금리 인하 카드를 좀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8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면은요. 전미농업연맹의 자료를 인용해서 올해 미국 국민들 10명 규모의 추수감사절 파티 비용이 61.17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1년 전보다 4.5% 감소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 조사 업체 서카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추수감사절 지출이 1년 전 대비 2% 정도 증가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증가된 거면은 뭐
소비를 늘린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 석 하나에서 내놓은 추수감사절 지출이 전년 대비 14% 증가됐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14%인데 올해는 2%밖에 증가되지 않을 거라는 건 굉장히 소비가 둔화될 거다. 물론 이 기사 내용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돼서 미국 국민들이 소비를 줄일 거래요. 이건 진짜 시대의 개소리죠. 아니 인플레이션 물가가 싸지면 미국 국민들이 소비를 줄입니까? 안 줄이잖아요. 오히려 더 늘리지 않습니까? 물가 싸졌네? 이번에 물가 싸졌으니까 예전 같았으면 한 10만 원 들고 가서 추수감사절 이제 뭐 준비해야지라고 했다가 10만 원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많은 물건을 하지 못하지만 물가가 싸졌으니까 뭐 조금 더 소비를 할 수 있는 욕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기사를 쓴 그 기자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돼서 미국 국민들이 소비를 줄인다라는 그 정말 시대의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올해 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올해 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가 커지지 않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예전 같으면 지금 18일이면 이제 열흘도 안 남았죠. 거의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엄청나게 블랙 프라이데이 할 텐데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차분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 5% 때문이고요. 예, 기준금리 5%라는 얘기는 기준금리가 5%지 미국 국민들이 대출받은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는 더 높다라는 거겠죠.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 그리고 미쓰리가 내년 여름이 아니라 내년 겨울이 아니라 오히려 내년에 조금 더 빠른 시간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그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5%에 대한 고금리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인플레이션 둔화되고 있고요. 국제유가 떨어지고 있고 이제 초점은 미국의 경기 둔화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요. 내일 다가오는 한 주를 또 준비하는 돈다방 미쓰리를 통해서 다음 주 증시 전망 준비하면서 자세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굉장히 추운데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11월 19일 일요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